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물입니다. 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바로 물의 구조입니다. 화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 분자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중심원자 산소에 총 전자쌍이 4묶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골격이 정사면체로 그려지겠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리가 빠지면서 구분형 구조를 띠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의 결합각은 몇 도다? 104.5도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화학원에서 뭘 배웠냐? 바로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를 이야기하죠. 물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구분형으로 결합된 모양입니다. 전기음성도 비교해볼까요?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2.1,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3.5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공유 전자쌍이 어디 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산소 원자 쪽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이 두 개 쌍극자 모멘트 더해볼까요?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어디 쪽으로 작용해요? 분자의 위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H2의 구조를 보면 산소 쪽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아래 수소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돼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죠. 이런 분자는 극성 분자라고 해요? 무극성 분자라고 해요?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이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볼 물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수소 결합입니다. FON과 수소 사이의 결합에 의해 쌍극자 힘이 매우 강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물 분자의 구조를 보면 산소랑 수소 사이의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물의 특성은요, 우리가 배운 수소 결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수소 결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면 진짜 물의 특성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 다룰 물의 특성은 바로 밀도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상태에 따른 밀도 변화와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물질은요,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의 부피가 크고요, 액체보다는 기체의 부피가 커요. 근데 물은 아닙니다. 물은 좀 이상한 물질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학교 체육대회 날에 물을 얼려서 학교에 가져가 본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얼릴 때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얼립니다. 만약에 물을 가득 채워서 얼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트병이 부풀어 올라요. 일반적인 물질은 액체의 부피가 고체보다 크기 때문에 얼게 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근데 물은 어때요? 얼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요. 왜 그러냐? 바로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소 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액체의 부피가 고체의 부피보다 작은 게 아니에요.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물은 일정 수준 이하로 온도가 낮아지거나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 수소 결합에 의해 육각형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요 육각형 자리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죠? 이게 바로 물 분자고요. 물 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육각형 구조 사이에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물이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육각 구조를 만들 때 안에 뭐가 생긴다?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빈 공간 때문에 고체로 갈 때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부피는 액체일 때보다는 고체일 때가 더 크고요. 고체일 때보다는 기체일 때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거를 밀도에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상대 변화가 나타날 때에는 질량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밀도랑 부피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는데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랑 밀도는 반비례 관계를 만족합니다. 즉, 부피의 순서가 기체, 고체, 액체 순이었다면 밀도의 순서는 액체, 고체, 기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볼 건 온도에 따른 밀도 변화인데요.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육각형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특정 온도보다 물의 온도가 낮아지거나 물이 고체가 될 때 육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온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몇 도냐? 4도입니다. 물은 4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졌을 때
육각형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즉 4도씨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부피 변화의 경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요, 구간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4도씨까지 냉각할 때와 얼음을 0도씨 이하로 냉각할 때입니다. 물을 4도씨까지 냉각한다는 건 온도가 높은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의 온도를 4도씨까지 내린다는 거고요. 얼음을 냉각한다는 건 현재 고체 상태의 얼음이 있는데 그거의 온도를 더 낮게 낮춰준다는 의미입니다. 둘 다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4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져야 육각 구조가 형성되면서 빈 공간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럼 4도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온도를 낮추게 되면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얼음이 되었다는 건 이러한 육각 구조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온도가 더 낮아진다? 수소 결합에 의한 육각 구조가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구간이에요. 4도씨 물을 0도씨까지 냉각할 때, 그리고 물이 얼음이 될 때, 즉 상태 변화가 나타날 때입니다. 온도가 4도씨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물은 육각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겠죠. 4도씨 물에서 0도씨로 온도가 낮아질 때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형성되는 육각 구조의 수가 증가합니다. 즉 만들어지는 빈 공간의 수가 증가해요. 그리고 물이 얼음이 될 때도 수많은 육각형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4도씨 물을 0도씨까지 냉각하거나 물이 얼음이 될 때에는 육각형 구조가 형성되면서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4도씨 이상의 물을 가열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4도씨 이상의 물에서는 육각형 구조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단순히 물을 가열한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았으니까 이걸 그대로 부피 변화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대요. 부피가 감소할 거고요. 두 번째, 육각형 구조가 형성되면서 빈 공간이 만들어졌대요. 부피가 증가할 거고요. 세 번째,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대요. 부피가 증가하겠네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확대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온도에 따른 물의 부피 변화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이 있어요. 온도를 4도씨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물의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왜 감소하나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4도씨의 물을 0도씨까지 냉각을 했더니 부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부피가 늘어나죠? 4도씨 이하의 물을 냉각하게 되면 육각형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빈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0도씨에서 물이 얼음으로 변했어요. 즉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육각형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부피가 증가할 거예요. 0도씨의 얼음을 냉각하기 시작합니다. 분자 운동이 둔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부피가 감소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에 따른 물의 부피 변화가 이해가 됐다면 밀도 변화 그래프 또한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 질량이 일정할 때 밀도와 부피, 방금 앞에서 배웠죠? 어떤 관계를 만족해요? 반비례 관계를 만족합니다. 즉, 부피 변화 그래프를 거꾸로 그리면은 밀도 변화 그래프가 돼요. 여기에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걸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바로 밀도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0도씨 이하의 그래프를 접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른쪽에서 똑같이 나왔네요. 0도씨 이상에서의 그래프도 한번 접어볼까요? 이렇게 된 그래프를 접으면 위로 올라가겠죠? 똑같이 그려지는 거 보이죠? 질량이 일정할 때 물의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부피의 그래프를 접으면 밀도 그래프가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면 언제 육각형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지, 언제 미치지 않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몇 도씨가 기준이다? 4도씨가 기준이다. 그래서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최소가 되고요. 4도씨에서 밀도가 최대가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의 특성 일부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직 배우지 않은 특성이 많이 있어요. 이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